안녕하세요. 노마입니다. 마지막 영상으로는 힐스테드 더 운정 많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그중 몇 가지만 뽑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첨 확률 높이는 방법이 있나요? 이거는 지금 많이 문의해 주시는 부분인데요. 뭐 10에서 8분 정도는 이 문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질문 같은 경우로.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는 뭐 당첨 확률이 높이는 나만의 노하우 아니면 이런 방법을 전수해 준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솔직히 청약으로 하기에는 그런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상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이제 뺑뺑이 추첨으로 하기 때문에요. 추첨제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밖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첨제로는 이게 방법이 없고, 특히 좀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파주시 분들에게는 두 번의 기회가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막 가족 명의도 집어넣으시고 하면은 많이 넣을수록 확률이 높아지시니까 그런 방법밖에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높이는 방법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초치기나 이런 경우에만 가능하세요. 왜냐하면은 초치기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10시다. 그럼 10시부터 돈을 넣은 순서대로 통장에 찍히는 대로 동호수 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경우에만 이제 방법이고 하는 뭐 방법이 있는 거고요. 그 외에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당첨 확률 높이는 방법은 청약에는 없고요. 초치기에만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피스텔이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이 너무 비싼 거는 솔직히 이 근방 파주시가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가 너무 저렴하잖아요. 분상제로 인해서.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오피스텔이 많이 비싸 보이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너무 저렴하고 이거는 너무 높다. 흔히 말해서 지금 힐스테이트 아파트, 더운정 아파트 같은 경우도 뭐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뭐 5억 대다, 얼마 대다, 5억도 안 넘을 수도 있다. 이런 소문이 많이 많더라고요. 지금 나온 게 없다 보니까. 그러면은 오피스텔하고는 가격 차이가 몇 억이 차이 나기 때문에 이거 비싼 거 아니냐 이러시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그걸 분양 받으셨을 때 가격이 안 오를까요? 그러면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가격이 오르면 이거랑 비슷하게 오르지 않냐? 그러면은 이거는 그대로고 그것만 오르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시는데, 이거 기준으로 그러면 파주시 가격이 전체적으로 또 변동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뭐 파주시 보니까 이 근방에는 2001년식도 있고 2010년식도 있고 뭐 2-3년 전에 입주하신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보니까 대부분 2배 정도 올랐더라고요, 옛날 게. 분양가가 너무 저렴하고 지금 했더라도요. 그렇게 따지면 많이 오른 거잖아요. 그리고 아직 운정역 GTX가 저 뒤쪽에 뚫리지도 않았어요. 이제 그게 이제 착공되고 완공되고 하면은 이제 운행이 시작되면 그 근처는 집값이 더 많이 오르겠죠. 그러면은 여기도 시세가 오르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결론을 지을 수는 없고요. 그냥 제 얘기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다주택자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아파트도 아니고요.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됐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아파트는 허그 보증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오피스텔은 시행사 보증이 대부분 많아요. 허그는 까다롭고 시행사는 조금 간편해요. 생각보다 허그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뭐 신용에 문제가 없으시면은 대부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도금 같은 경우는요. 주택이 있어도 청약이 가능한가요? 이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왜냐면 나는 다주택자인데 오피스텔 청약이 가능하냐? 청약홈에서 진행한다 그러니까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주택이 있어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주택이 아니라 건축법이고요. 주택법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뭐 주택이랑은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다들 이거 주택으로 포함되는 거 아니냐 이러시는데, 그거는 이제 실사용에 따라서 주택으로 사용하면 이제 네, 등기 치시고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이 되는 거고요. 아니다 그러면은 업무용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매매하실 때도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방법을 써 가지고 하시는데요. 틈새를 이렇게 파 가지고요. 그거는 뭐 나중에 뭐 아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은 주택이 있어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바로 앞에 운정역이던데 GTX가 정차하나요? 이거는 파주에 계신 분들이나 파주를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은 "왜 이런 질문이 나오냐? 이런 게 있냐?" 이러실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파주에 계신 분들, 파주를 잘 아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GTX가 어디 생기는지. 근데 이제 뭐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이나 투자로서 최근에 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모르시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운정역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GTX가 추가로 쓰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바로 여기가 운정역이 이스테이트 더 운정이 운정역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GTX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오르겠다. 여기는 진짜 로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운정역 GTX는 1, 2구역 여기가 지구가 아니라 3지구 쪽에 생기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랑은 초역세권도 아니고요. 무관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 운정역이 사라진 건 아니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GTX는 운정역에 정차 이쪽 경의선에 정차하는 게 아니라 저 다른 쪽에 새로 신설이 돼서 그쪽에 정차를 합니다. 스타필드가 들어오는 게 사실인가요? 네, 스타필드 들어오는 거는 단지 내에 들어오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스타필드가 그냥 스타필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등급이 있잖아요. 스타필드, 그 다음에 스타필드 시티, 그 다음 스타필드 빌리지 이렇게 이제 규모가 순서대로 큰 규모대로 큰 규모보다 작은 규모대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주상복합이잖아요. 아파트 3개 동이랑 오피스텔 10개 동. 근데 부지가 크다 보니까는 스타필드가 들어와요. 근데 스타필드 빌리지라고 해서 스타필드 시티도 부지가 작기 때문에 좀 애매하다고 이제 됐나 봐요. 그래서 스타필드 빌리지라고 다시 만들어서 조금 그거보다 작게, 시티보다 작게 해서 들어오고요. 그리고 여기서 많이들 문의해 주시는 게 오피스텔 내 1, 2층에 조그맣게 들어오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거는 전혀 무관해요. 여기에 보시면요, P1 구역에 나중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P1, P2인데 P1 쪽에 거기에 이제 단독 건물로 들어와요. 단독 건물로 해서 1층에서 4층까지 해서 들어오고요. 거기에는 영화관도 한 18개인가 19개관으로 해가지고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주상복합에 상가 많죠. 10개 등의 오피스텔. 그럼 거기서 뭐 카페도 있고 뭐 먹거리 많죠. 그러면 거기서 이용하시다가 쇼핑을 가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이쪽 아파트 쪽 P1 쪽으로 해가지고 그쪽에서 쇼핑하시고 영화도 보고 싶으면 그 층에서 영화도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지 내에서 다 소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운정역도 연결돼 있고 유상복합 같은 경우는 이제 상가층 위로 해가지고 공원화를 요즘 많이 시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산책도 하시고 뭐 여기 운정 호수공원도 있고 소리천도 있고 입지가 너무 좋아서 들어오는 것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론은 스타필드가 들어오는 건 사실인데 스타필드 시티가 아닌 스타필드 빌리지라고 새로운 컨셉으로 해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신고객 등록은 꼭 해야 하나요? 이거는 뭐 저한테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왜 해야 돼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신데 안 하면 안 돼요. 이러시는 분 계시고요. 이거는 뭐 인터넷에 찾으면은 고객분들 뭐 다른 뭐 카페 같은 데 보면요. 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거 해도 되나요? 핸드폰 번호를 주고 생년월일을 달라는데 앞자리, 주민번호 앞자리, 그러니까 생년월일 그거 달라는데 줘도 되나요?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댓글 보면은 그거 사기입니다. 하지 마세요. 그거 뭐 해가지고 뭐 자기들 모델하우스 있는 대행사 시행사처럼 해서 현대건설인 것처럼 해서 그렇게 거짓말 쳐가지고 정보 수집하는 겁니다. 위험합니다. 이러시는데 그거는 전혀 아니고요. 저희는 간신고객 등록이라는 거 흔히 말해서 담당자 지정을 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담당자들이 광고하는 거 보면 담당자들 무지 많잖아요. 거기서 이제 자기가 고객을 정해가지고 한 분을 지정해가지고 등록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굳이 사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대신에 안 한다고 해서 지정이 안 되냐? 그건 아니고요. 랜덤으로 지정이 되세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잘 아시는 분일 수도 있고 단 1도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으세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 대해서 이 상품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그러면은 뭐 도움도 못 받고 정보를 추가적으로 못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면은 저기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골라서 하시는 분들이 투자자분들은 계시기 때문에 관심고객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굳이 안 하셔도 되세요. 근데 하면은 그분이 나중에 뭐 예를 들어 부동산에 등록을 하셨다. 그럼 부동산 같은 경우면은 나중에 혜택 어쩌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혜택 같은 경우보다 뭐 수수료를 뭐 할인을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전월세 놓으시는 분 계시잖아요. 투자로 하셨을 때나
그런 분들한테는 전월세 내실 때 뭐 매물 관리 이렇게 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임대 관리 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매매하실 때도 부동산에 끼시면 나중에 부동산은 어디 도망가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웬만하면. 뭐 팔고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냥 부동산에 내서 매물 내놔 주세요 하면 공동 중개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간신 고객 등록은 누구한테 하는 거에 따라서 천지 차이가 나요. 진짜 거짓말도 안 하고요. 그러니까 뭐 대신에 뭐 몸이 덥다 그러면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모델하우스 지금 제가 듣기로는 뭐 정확한 건 아닌데 확정은 예정이에요. 모델하우스가 12월 말에 오픈을 하잖아요. 그 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약 방문을 하시면 그냥 등록 안 하고 예약 방문하셔 가지고 들어가실 수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거는 아직 저도 확답을 못 드리고 그렇게 하셔도 되기 때문에 뭐 굳이 안 하고 보시고 나서 개인적으로 청약 넣으시고 당첨되시면 담당자 랜덤 배정 그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간신 고객 등록을 그냥 담당자 지정을 하셔서 등록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방법도 있고요. 그거는 뭐 선택으로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간신 고객 등록은 꼭 해야 하나요는 꼭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마음대로 하시면 되기 때문에 굳이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지막으로 다 끝났는데요. 이거 말고도 궁금하신 게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연락을 주시거나 그렇게 뭐 아래 이제 그거 등록을 해 주시면 제가 연락을 드리니까 그건 따로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문의가 무지 많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면은 뭐 추가적으로 또 여러 가지를 한번 또 뽑아 가지고요. 다시 한번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